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어무이 아버지들의 든든한 건강 비서, 우리 어무이 연구소입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는 퇴직 직후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법,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덕분에 수백만 원을 아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안타까운 질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미 퇴직한 지 한참 지나서 그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이제 방법이 없나요? 3년 혜택 기간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다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생각을 하니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네, 맞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아주 좋은 제도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거나 평생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지역 가입자가 되신 분들, 특히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에 찍힌 재산 점수 때문에 억울한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니, 이 집은 내 집도 아니고 전세인데 왜 내 재산으로 잡혀서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야? 또 이 집 산다고 받은 은행 빚이 절반인데 어떻게 이걸 전부 다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 바로 이 억울함의 정체와 그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퇴 후 우리 부모님들의 든든한 살림을 위한 정책을 분석하는 은퇴재무 설계사 김현우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 건강보험료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억울하게 더 내고 계신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만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몰라서 생돈 나가는 일, 내지 않아도 될 억울한 건보료를 내는 일은 평생 없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꾹 눌러주십시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이미 낸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진짜 비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특히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모르십니다. 그저 나라에서 계산해서 보내주니 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 어무이 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지,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선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전체 혹은 내가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 전체를 온전히 나의 재산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공단은 이 어르신은 이 집 전체가 다 본인 재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달 받아보는 건보료, 고지서에 숨겨진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해드렸던 일산에 사시는 한 아버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평생 작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분이셨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노부부 두 분이 사실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대출도 없고 자식들도 다 제 앞가림하니 편안한 노후만 남았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서 처음 받아본 건보료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온 겁니다. 아버님은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고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소득은 이제 국민연금 받는 게 전부인데 재산 점수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인생의 자부심이었는데 마치 나라에서 세금 폭탄을 던진 것 같은 기분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이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제가 아버님의 고지서를 찬찬히 살펴보니 역시나 전세보증금이 아버님의 재산으로 고스란히 잡혀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엄연히 2년 뒤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이고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도 없는 묶인 돈인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것을 아버님의 자산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전월세 거주 어르신분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혼자 사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이 남겨준 작은 빌라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사업 자금으로 빌렸던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버는 푼돈으로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보료는 집의 공시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달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집값의 거의 절반은 은행 돈이고 내 실제 재산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억울하게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다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남편이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이 집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 그리고 내 집에 살지만 은행 대출이 남아있는 분.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2024년 2월부터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나라에서도 우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정작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년이면 100만 원, 2년이면 200만 원이 넘는 생돈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재산 공제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진짜 재산이 아닌 부분은 빼주세요 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첫째, 무주택자, 즉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어르신분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이분들은 전월세 보증금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집주인에게 잠시 빌려준 돈, 즉 부채의 성격이 강합니다.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할 돈이지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니 이걸 재산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전월세 계약서를 들고 이 돈은 내 자산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입니다. 그러니 재산에서 빼주세요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공단에서는 내가 낸 보증금 액수만큼을 재산 평가액에서 쏙 빼줍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3억 원 전체에 대해 재산 점수가 매겨지지만 전세 보증금 공제 신청을 하는 순간 이 3억 원이 재산에서 제외되면서 보험료가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성실하게 내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집은 한 채 있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즉 빚이 있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이분들은 주택금융부채 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내 집이긴 하지만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그 빚만큼은 내 온전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빚의 일부를 재산에서 빼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내가 지고 있는 빚을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3억 원인 주택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남아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5천만 원을 재산 평가액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실제 재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재산 등급을 한두 단계나 낮출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반가운 소식은 2024년 5월부터는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까지 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대출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분명 복잡하고 어려울 거야.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조금 다루실 줄 알면 집에서도 5분 만에 신청할 수 있고, 그게 어려우시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딱 두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띠건강보험이라는 정부 공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앱에 들어가서 메뉴를 찾아보면 재산 공제 신청이라는 부분이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만약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직접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집이 딱 한 채 있고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딱 하나의 서류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바로 부채증명서 또는 대출잔액증명서입니다.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마찬가지로 띠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미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작년에 비해 올해 소득이 줄어드셨다면, 예를 들어 퇴직을 하셨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셨다면 매년 7월 1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반드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7월분 보험료부터 다시 계산해서 적용해 줍니다. 심지어 더 냈던 7월분 보험료는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년 내내 억울한 보험료를 내야 하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십시오. 정부에서 지정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받은 결정문만 있으면 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에 무상거주자로 처리되어 재산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마련된 구제책이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되는데, 이때 내가 사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빚까지 전부 내 재산으로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께서는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금 공제를 신청해서 억울한 보험료를 깎으셔야 합니다. 둘째,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대출이 있는 분께서는 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최대 5천만 원까지 재산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서류를 챙겨서 이건 내 진짜 재산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비로소 내 권리를 찾고 억울한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서랍 속에 넣어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재산 항목에 찍힌 점수가 유독 높게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내가 전세를 살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한순간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관련 서류를 챙겨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에 1000번으로 전화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원에게 내가 전세에 사는데 재산 공제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공제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내 소중한 돈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고지서를 보면서 여보, 우리도 이거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낀 보험료로 손주들 맛있는 과자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돈 몇 푼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과 재산을 정당하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 어머니 연구소는 가장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억울한 돈 나가는 일 없도록 지혜를 나눠 주십시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